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병호 1이 되겠고요. 일진,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일간,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보실 때는 너무 막연하게 시간도 살펴보고 연지도 살펴보고 월간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은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축을 놓고 사주를 보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아무 글자 놓고 뭐 연지 쥐띠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쥐띠는 밤에 태어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띠는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왜 그러냐? 쥐라고 하는 것은 밤에 가만히 있을 때 저기 뭐니까 그 쌀 창고 같은 데서 몰래 사람들 없을 때 쌀을 먹으니까 좋은 것이고, 소는 여름에 태어나면 죽어라 고생만 하니까 소띠는 여름에 태어나면 매우 고생할 사주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일간의 특성이라든가 월령이라든가 이거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연지 있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명리 공부할 때 국법 시대 국법 옛날에 그 명리 공부했을 때는 뭐 신살이라든가 아니면 나분 모행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일간을 중시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연간을 중시 놓고 봤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사주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놓고 좀 중시 봤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개 개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내가 중요한 현재의 시대라고 하면, 옛날 같은 데는 일개 개인, 내 자식, 내 딸이 뭐 어떤 특성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중요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내 아들은 어느 명문가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내 딸은 어느 명문가 아들하고 장가를 가야 된다. 이 집안이 좋으냐 저 집안이 좋으냐 해서 가문을 중시했던 그런 국법 시대는, 그래서 연주를 중시해서 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신법 시대로 이제 나눠질 때는 연주를 중시해서 보지 않고 일간,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법 이후부터는 연지보다는 일간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중시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일간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사주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하다못해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종횡으로 설 때도 기준점을 잡고 나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어느 기준 척도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맞게 국가의 기준 척도라고 하는 건 뭐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기준 척도가 있는 것이고, 그 헌법 밑으로 뭐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각양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체계로 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킬 건 지키고, 그죠? 서로 상부상조할 건 도와주고 한다는 얘기죠. 사주 명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사주를 보는 것이지, 기준이 뒤죽박죽하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물론 그 하나의 사주는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체 큰 틀의 사주를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일진 강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일간과 월령을 명확하게 공부한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매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날마다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도 병화, 일간,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3월 4일 수요일을 끝으로 해서 경자년, 무인월은 이제 끝이 나겠고, 내일 3월 5일이죠. 목요일 경칩이 되면서는 경자년 무인월에서 경자년 기묘월로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일 이제 3월 5일 경칩되면 경칩 절입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제가 뭐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바뀌는 것 제가 설명을 또 드리니까 그건 내일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경자년 무인월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병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입니다. 양에 해당되는 불의 기운이라고 해서 양화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와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인 것이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이 없다라고 하면 모두가 멸종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달은 지구 같이 땅속 안에 핵이라고 하는 게 없죠. 마그마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구에 비해서 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는 데는 온도가 막 거의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반대 이면에 태양빛이 없는 데는 영하 뭐 수십 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태양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태양빛이 있는 곳은 너무 뜨겁고 태양빛이 없는 데는 너무 차갑고 이렇게 양극단적인 그런 거죠. 이것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단점인 거죠. 단점. 근데 지구라고 하는 별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70%가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물로서 치열해진 것을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온도를 축장시키고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전 세계를. 그러면서 태양열을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명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하고 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화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것으로서 병화인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계곡물도 있지만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라고 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별은 물론 이제 양극이라든가 적도는 매우 뜨겁다 하더라도 그 옆에 지방은 뭐 사계절도 있겠고 어느 정도 치열하지 않은 그러한 균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화라고 하는 존재, 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목이라든가 토라든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간 보충해주고 가감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수만 있고 화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만 있고 수가 없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사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이거는 태양 지화라고 봐요. 태양지화. 그래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무조건 뭐 이거를 갖다가 병화를 태양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병화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을 가장 잘 발현시켜주고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물상이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 즉 하늘에 뜨는 태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이 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할수록 뭐예요? 칠살인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친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인 개수는 법, 윤리, 도덕 이렇게 보니까 개수는 좋은 것이고, 칠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칠살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라고 하면 칠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칠살을 좋지 않은 것, 편관을 좋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정관은 좋은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상 병화 일간의 특징상 개수보다는 임수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간의 특징을 모른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관인 개수를 좋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병화의 특성을 안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임수는 병화를 파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보양광하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강이라든가 바다,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더 뜨거운 병화의 빛을 더 밝게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무와 같다 그랬어요. 운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라든가 안개 같은 것을 운무라고 하죠. 오히려 그래서 병화는 개수를 보게 되면 안개가 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병화가 안개가 끼면 병화빛을 가리죠. 그 다음에 무지개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 자, 이 개수가 운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온 연후에 태양이 뜰 때 반대쪽에 물방울이 많이 맺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그 운무 개수가 반사를 시키게 되면 무지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병자일주들이
일주들이 지지자수라고 하는 것이 자중 개수가 있잖아요. 지장간으로 보면. 그래서 병자 일주들이 되게 미남 미녀들이 많고요. 되게 반듯반듯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지정간에다가 병화가 자수를 보면 물상눈으로 보게 되면 마치 안개가 껴서 안개가 아니라 무지개가 떠가지고 매우 아름다운 그런 운치 있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자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미남 미녀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운치 있으면서 또 이성한테도 유혹이 좀 많은 그러한 일주가 되겠죠. 병자 일주도.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일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병자 일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보겠습니다. 계절. 자, 이제 오늘이 인월 마지막이니까 얼추 29일에서 한 30일 정도는 이 인월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리죠. 자, 초봄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맹춘 내지는 모춘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요거요. 모춘이 아니죠. 모춘이 아니고 초춘이다. 모춘은 이제 진월이 모춘이 되는 거고 초춘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실수있고요. 맹자, 만맹자, 다 초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초봄, 맹춘, 초춘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왕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12운성이라고 하는 것, 제가 12운성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것이다. 왕상휴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운성 포태법을 다른 쪽 신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살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오행의 생극 재화를 가지고 저는 사주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살 같은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태법 12운성 가지고 저는 신살로 응용하는 것을 하진 않지만, 이거는 뭐예요? 오행의 왕쇠를 보는 것. 오행의 왕쇠를 볼 때는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목왕절이에요. 목왕절 말씀드렸죠. 목왕절.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달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이제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가장 왕할 때가 바로 묘월이 되겠지만,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목이 왕한 것은 같다. 또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화는 여기가 장생처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중 안에는 지장간인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토는 인중에 있는 무토는 잘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 격으로 잡을 때도 쓰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도 인중 무토는 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화가 아니라 장생인 병화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간목은 임관, 즉 녹을 얻은 간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장생, 병화의 통근도 할 수 있죠. 통근, 이건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가 지지에 뿌리를 두는 것을 통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 나를 생해주는 목생화에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기 때문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신왕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가 신왕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수로서 보강하고 수보양광하고 금으로서 이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왕하기 때문에 수는 반대로 약합니다. 수는 약하죠. 약하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볼 때는 무조건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사주의 왕세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에 포태법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산수를 풀 때, 수학을 할 때 구구단과 같은 것과 같아요. 구구단을 모르면 여러분 산수도 안 되고요. 당연히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엄두도 못 합니다. 자,
십이운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왕세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십이운성 포태법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3 그리고 4주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저기 제 블로그에도 3 그리고 4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유튜브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제 강의 3 그리고 4주에서 포태법 12운성을 찾으셔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제 강의도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포태법이라고 하는 연장 무기를 들고 왕세를 이렇게 가늠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안 되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야 되는데, 인월은 수 자체가 병지에 태어나서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 자, 병화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자약살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눈에 들었던 재생관이나 제자살이라고 해요. 제자살. 이거는 재생관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을 뜻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자살이라고 해서 관성이 아니라 칠살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글자 모르더라도 최소한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고요, 생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주 격국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주의 격은 일간 병화는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인목, 목 중에서도 양목 해당이 되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것이고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화가 양목,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는 거니까 인성인데, 양대양이니까 편자를 붙여 편인,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인월은 병화도 왕하고 목도 왕하다, 인성도 왕하고 자식인 일간도 왕하다라고 해서 모, 왕, 자,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더불어서 왕하다라고 하는 뜻을 모왕자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임수는 병화를 극해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왕한 병화를 갖다가 임수가 수보양광, 즉 병화의 빛을 반사시켜서 더욱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임수 자체는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임수 자체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능히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할 수 있겠고,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임수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은 수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일간이 태어났을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배합을 맞추면은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를 쓸 수는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으로서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병화 자체를 수보양강하는 그런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오 일주가 되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이 간자는 뭐예요? 이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지자라고 하는 거, 요 지자 있죠? 요 지자는 지지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지지. 그래서 요 지지에 해당이 되는데, 자, 간과 지가, 이건 더불다라고 하죠. 더불어서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더불어서 동일하다. 자, 병화도 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의 오화도 화가 되는 겁니다. 천간도화, 지지도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사도 천간도화, 지지도 화죠. 예를 들면 갑인 같은 경우는 천간은 목, 지지도 목이죠. 을묘 같은 경우도 천간도 을목, 지지도 묘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으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여지동인 사람들은 일단은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 일간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일주만 놓고 봤을 때도. 근데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오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지의 오화하고 월주의 인목하고 인오회국하죠. 인오회국합니다. 원래는 인오술회국이라고 하죠. 원래 술까지 있게 되면 이건 완전한 삼합을 갖추게 되는데, 일단 글자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준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화국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거는 일간을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 자체에서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마치 여름에 태어난 화와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비교 분석한 요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오화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5월을 보고 인호 회국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인을 봐서 인호 회국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지로 인호 회국한다라고 하면 병화 인월에 태어나서 일지에서 오화를 보는 게 일간이 왕할까요? 아니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일지에서 인목을 보는 걸 왕할까요? 자, 왼쪽, 오른쪽 어떤 것이 더 왕할까요? 당연히 5월에 태어난 것이 일간이 더 왕하죠. 이거는 벌써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지 화가 왕한 계절은 아니지만, 목 왕한 계절에 화를 봐서 화가 좀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 자체가 가장 극성할 때 태어난 그런 원령을 택해서 양인격이 되는 그런 가장 왕할 때 태어났는데, 거기다 대고 목이 더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명식에 비해서 인월의 병화가 5화를 본 것보다는 5월의 병화가 인목을 본 것이 국세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똑같다, 글자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똑같은 사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령을 득한 것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차이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사주를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5화를 봐서 인후 회국하게 되면 병화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일간 병화가 왕할 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경금으로서 배합을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연에 해당이 되죠. 올해가. 그래서 지지에서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고요. 연간에서 경금을 보게 됩니다. 임수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병화 일간이 왕할 때 임수로서는 수보양강하는 그런 공력이 있어서 좀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 국세에서 화가 이렇게 왕한 국세에서 자수 정화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그래도 뜨거운 것을, 너무 사주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금도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명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월간에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수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써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수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된 수의 포인트를 두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수를 억압하게 돼 있어요. 토가 많으면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쉬운 말로 물 먹는 하마가 물기 다 빨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수를 파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인데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임수는 무토를 수보양광하는 것이지만, 무토는 수보양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기무광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토는 병화의 빛을 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제해 주어야지만 수도 보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회기무광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경금이 있어서 이제 토의 기운을 약간 설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무토 자체는 뭐예요? 어떤 토라고 그랬죠?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죠. 단순히 먹구름이 껴서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고 회강하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 이 무토가 약한 무토일까요? 왕한 무토일까요? 물론 인목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행세를 못한다고 보지만, 자, 오화를 보게 되면은 병화 자체도 오에 뿌리를 두지만은 무토도 오에 뿌리를 튼튼히 둘 수 있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은 그러한 무토이기 때문에 능히 수를 파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회귀무강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쓰셨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봐야죠. 무자시. 이 무자시 여러분들 당연히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이 무자시가 되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오화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임수라든가 금이 좀 세력이 있었으면 좋은데, 자수가 오화 옆에 이렇게 첩신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충이 되잖아요. 자오 충.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화를 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을 충하는 것이죠. 양인을. 그래서 양인은 꼭 적어놓으세요. 양인은 충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합하는 것도, 꺼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인은 충하는 것도 꺼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함이 매우 극에 달해서 매우 중화를 잃어버려서 극강한 정도가 좀 심각한 것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양인을 갖다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굶주린 맹수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임수 경금이 있어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충하게 되면 오히려 이 양인 오화가 더 화를 내게 되죠. 그 다음에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다 매몰될 위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일간이 왕한데 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멋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사주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예시 사주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무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로 인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짜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화국에 형성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무토가 또 하나 투출되어 있으면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는 뭐예요? 화생토가 되는 것이고요. 화생토 해서 이거는 오행의 상생의 법칙상 화생, 글자가 화생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무토도 오의 뿌리를 두겠고요. 이 무토도 오의 뿌리 두면서 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호술 화국이 되면은 일간은 화도 왕해지지만 무토도 더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 하나 얻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화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죠. 화토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면서 매우 조열한 사주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가 약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사주가 다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약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 자수가 있는 것이 이게 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수를 보는 것이 좀 좋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진시 정도 되게 되면은 임수가 병화를 이렇게 수보양광하죠. 물론 이제 임수는 진의 통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자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전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임진시가 됐을 때 이 무토가 임수를 파는 것인데, 옆에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은 뭐 얘를 파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죠. 물론 이제 100% 금을 생하느라고 임수를 파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무토의 힘을 100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60에서 70%는 경금을 생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20-30% 정도는 임수를 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대운이나 세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무토가 임수를 파할 수도 있는 약간 좀 뭐랄까 위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임진시 제가 봤을 땐 그렇다, 좀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돼서 좀 다시 화가 왕해지는 그런 것은 좀 단점이라 하더라도, 시지에서 신금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부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수부영광할 수 있겠고, 경금은 또 수를 생겨주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용신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되는 거고, 신중에 있는 경금은 용신을 생겨주는 희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공력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물론 암장된 임수라도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역시나 무토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활동하는 것을 역시나 억압할 수 있는 기신, 꺼린다 라고 해서 기신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용신을 파극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뭐 그 다음에 뭐 괜찮은 생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기해시 정도는 그래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도록 하고, 임진, 뭐 병신, 기해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좀 많이 약하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병신이 탐합하는 것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개사지 같은 경우에도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화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금방 매몰될 수 있는, 증발돼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임진시라든가 병신시 같이 임수라든가 이런 것을 얻는 것에 비해서는 좀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반드시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예시 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는 예시 명시는 병술년, 경인월, 병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비슷한 거는 일단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령, 자, 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설명할 때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경금과 임수로서 배합을 맞춰줘야 된다. 즉 수라고 하는 것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 사주는 경금 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수는 임수에 비해서 공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기를 갖고 있지만,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 하나 있긴 하지만 수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일간 병화 복습 한번 더 하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태양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것이 병화입니다. 물론 이제 병화를 무조건 태양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가장 병화의 특징적인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늘에 뜨는 하늘에 뜨는 태양이기 때문에 주로 양화인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너무 치열하죠.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성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만물을 다 태워버리죠. 자, 차가 다닌다라고 하는 것, 차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속을 하는 거죠. 차를 달립니다. 자, 우리 저 핵발전소 있습니다. 거기서 핵으로서 우라늄 가지고 핵 발전을 해서 그걸 핵 융합을 해가지고 열을 얻어가지고 전기를 얻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핵을 분해를 해서 열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예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원자로가 고장이 났죠. 근데 고장 났다라고 해서 우라늄 핵 분열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핵 분열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열기를 갖다 통제시켜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소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일본은 방사능으로 인해서 거의 매우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염수를 갖다 바다에다 버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다 버리는 순간 전 세계가 오염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성이
어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왕해질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매우 치열하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병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고 통제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편관이라고 하는 건 칠살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합니다. 칠살, 편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일간의 특성상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없으면 개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사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인후 회국하게 되면 병화일간이 매우 뜨겁죠. 쉬운 말로 봄이라 하더라도 매우 뜨겁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야지만 봄에 봄과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칠살 임수로서 쓴 것이 가장 좋은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만약에 이 임수가 없을 때는 정관인 개수라도 있어야지만 화가 너무 치열해서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이 있어서 개수라든가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겠죠. 자, 이 명식을 봤을 때는 병화일간 인월에 태어나서 격이라고 하는 거에 물론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편인격도 중요하지만 일간의 왕세를 보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도 병화 일원에 들어 인수격이지만 오화를 봐서 일간이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 또한 인월에 다시 일지에서 인월을 인목을 보게 되면 병화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더하여 연간에 병화가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만큼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병화가 다시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 사주 자체도 약한 사주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병화가 요거는 뭘 한다 그러죠? 군비쟁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군비쟁제. 자, 군비쟁제가 할 때는 마치 뭐가 같냐면, 군자가 무리군자고요. 비자는 비견 내지는 겁제를 뜻하는 거고, 물론 이거를 갖다가 군겁쟁제 내지는 군비겁쟁제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통칭해서 군비쟁제 하셔도 큰 문제 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가 얘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지려고 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 이것을 갖다가 군비쟁제, 비견 겁제의 무리군자가 쟁제, 이 쟁자는 다툴 쟁자죠. 그 다음에 제자는 재물제자, 재성을 놓고 다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갖다 잃게 되는 것이고요. 군비쟁제하는 사주들은 절대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투기, 투자 이런 거 하게 되면 백전백패하는 사주가 바로 이 군비쟁제, 군겁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 역시 화가 왕하죠. 이거는 그래도 이 사주는 자수라도 있고 경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지만, 이 똑같이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명식 자체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이 어떻게 됩니까? 화에 의해서 파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시를 몇 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진시 같은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임수가 일단 투출은 하죠. 그래서 이 화를 절제시켜주는 장치는 하게 되고, 임수가 이제 뿌리를 둬야 되는데 연지, 월지, 일지에 뿌리 전혀 못 두고 진의 간실이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임수가 용신이요 경금이 희신으로서 이렇게 사주국세는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 자체는 너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조열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조열했을 때는 금수가 세력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 오히려 금이 파극되거나 그 다음에 수가 고갈될, 화가 많아지게 여름에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면서 물이 고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또 수를 볼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신시 같은 것이 괜찮긴 한데, 이것이 병신시 되는 거하고 저것이 병신시가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임목하고 얘하고 인신상충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오화하고 자수하고 충이 될 것 같은데,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충으로 보게 되면 사주를 잘못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병신시가 좋긴 한데 이 신금은 인목을 옆에서 바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돼요. 인신상충. 그래서 시지에서 신금을 보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주는 병신의 신금을 본다 하더라도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충이 되는 것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 같은 경우 어때요? 금만 있으면 안 돼요.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왕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론 경금 자체가 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모광절, 화가 왕한 그런 계절에 정화, 병화, 병화가 있게 되면 이 경금은 뭐예요? 파극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이 사주는 뭐예요? 기해시가 되더라도, 물론 이제 해수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인목을 또 옆에서 보게 되면 인해 한목하죠. 인해 한목하게 되면 수의 기운이 해정에 있는 임수의 기운이 매우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정 임수가 완전히 고갈돼서 날아가느냐,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약해지죠. 그래도 수를 보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인해 한목하더라도. 다만 대운에서 금수향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기해시가 된다 했는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역시나 수가 많이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뭐예요?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주는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술토에 약간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인월에 모광절에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뭐 이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의 사중에 있는 경금에 이 월간에 있는 경금이 뿌리를 내리기는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는 달라서 금방 이렇게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없어지는, 사그라드는 그런 개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수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금이라고 하는, 뿌리가 튼튼했을 때는 뭐 개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금이 뿌리가 없을 때는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대해수가 훨씬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 모르긴 몰라도 수기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이 사주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금이 살아나게 되면 수도 살아나게 되고요. 수가 살아나게 되면 화를 억제시켜 주니까 다시 또 금이 살아나는 그런 상생의 그런 원칙이 살아나게 되는데, 운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뭐 임수, 개수 투출하는 것은 뿌리가 없이 오죠. 물론 임진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임수가 진에 살짝이라도 뿌리를 두고 오겠지만은, 개사, 갑오, 을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뭐 어떻게 돼요? 목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용신일 때 목이 들어오면은 수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주가 더 뜨거워지죠. 어차피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세 자체가 매우 좀 불리하다. 근데 이 사주가 약한 사주가 아니죠. 근데 잘 보시면은 관성이 약하잖아요. 관성이. 그러면 일간은 왕하고 또 왕한 운으로 가죠. 그러면 일간은 왕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건 강한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관성이 약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가속 페달을 다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고 발설하고 남한테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의견도 내가 좀 들어주면서 서로 조절할 건 조절하고, 그 다음에 서로 타협할 건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제 자체가 필요한데, 이렇게 관성이 약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관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 윤리, 도덕이니까 일간이 왕하고 관성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 윤리, 도덕을 내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왕 무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요,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금 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지로 뿌리 둘 데가 없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지에 뿌리 하나도 둘 수가 없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목화가 왕하기 때문에 비록 뭐 사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것도 병화에서 파극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통제 장치가 풀린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 쉬운 말로 뭐라 그럴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라든가 타인을 어떻게 잘 배려하는 이런 마음 없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사는 거죠. 불안당이죠. 불안당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 하나, 화에 의해서 경금이 파극됩니다. 또 운세 자체가 이렇게 화운으로 가게 되면 경금이 이렇게 파극된다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체로 봤을 때는 폐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호흡기 같은 경우, 대장 알죠? 폐대장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호흡기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라든가 혈액 같은 경우도 금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경금과 신금으로 이제 엄격하게 따져서 이걸 뭐 신금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 대장, 호흡기 같은 거, 피부 같은 거, 혈액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에서 파극이 되는 때는 일단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금이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토가 많아서도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 폐대장 같은 경우 조심해야죠. 화가 왕한 이런 대운 들어갈 때는 이런 사람 담배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 갑상선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호흡기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이 되면서 피부병 때문에 매우 고생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피부가 있는데 매우 건조하죠. 쉽게 말하면 비가 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게 되면 땅이 윤토가 되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북이 등가죽처럼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면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생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인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화가 치열할 때는 반드시 금수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특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기운과 수라고 하는 기운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거기서 벌써 갈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있어서 좋은 사주가 아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건 중화가 된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재성이 있어서 병이 되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고, 중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중화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중화도 볼 수가 있겠고요. 왕쇠의 중화도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한난조습이라고 하죠. 한난조습이 제대로 중화가 됐느냐, 그 다음에 오행의 왕상휴수가 조화가 됐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비교 사주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번 생시들이라든가 비교해서 어차피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생시는 똑같습니다. 이 생시를 여기다 대입해보고 여기도 대입해보고, 똑같이 병신시라 하더라도 이때 병신시는 어떻게 돼야 좋지 않은 그런 병신시나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